안녕하세요. 메디컬 라이프 최혜정입니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인데요. 요즘 건강관리나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허리 질환과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척추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몸의 척추는 목이 7개, 등이 12개, 허리가 5개, 꼬리뼈가 5개로 이루어진 통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근육과 인대가 붙어서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그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완충작용을 하는 연보 조직이 있어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척추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요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생길 수 있는, 평생 한번 생길 수 있는 걸 유병리라고 하는데, 이 요통은 평생 유병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요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요통은 대부분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디스크, 아니면 척추 협착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다른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대부분 환자분의 연령대나 아니면 그 증상에 따라서 대부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허리를 제낄 때도 아프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도 불편해진다거나 아니면 앉을 때도 아프다거나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이 그 척추 종양이나 디스크, 그다음에 인대 쪽의 염자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를 의심하고 병원에 갔더니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리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척추에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면서 오는 증상이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증상입니다. 노화 현상과 외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허리 질환들 그러면 통증이 있더라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초기 증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하지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앉아 있으면 편하다가 걷다 보면은 증상이 심해지고 양쪽 다리가 저림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주로 방사되는 통증이 주로 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양쪽 하지 쪽의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허리가 아플 때 파스를 붙이면서 자가 치료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증상이 더 심해지실 것 같아요. 중기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또 어떤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대부분이 중기 이상으로 만성화됐을 경우에는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이나 모두 통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모두 하지 쪽에 위압감 같은 게 느낄 수가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될 텐데요. 이 허리 질환이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생기고요.
척추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세를 취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진단하기보다는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직접 하는 이학적 검사와 CT 이런 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한 거는 MR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허리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이나 모두 신경이 눌려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안정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내려가는 길 쪽에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구멍에다가 우리가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신경 내려가는 길을 좀 재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신경 성형술은 그야말로 우리 마른 성형술이지만 결국 신경이 내려가는 전체적인 길목에 보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염증 작용과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압박이 되고 디스크가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염증 반응과 섬유화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분이 저림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그 압박된 부분을 풀어주던가 아니면 화학적으로 약물을 통해서 그 압박을 풀어주는 그런 거에 신경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그럼 이 교수님께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실 때 주로 염두에 두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MRI나 CT를 통해서 환자분이 디스크가 단순히 튀어나온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튀어나온 부분과 환자분의 증상이 정확히 일치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치료든지 환자분의 신경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환자가 덜 아파하시면서 최대한 증상이 없애게 하는 치료가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질환은 무엇보다 빠른 시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등 운동 치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 세 번째는 체중 조절, 네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 온탕 같은 걸 하다 보면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알아볼 질환은 목 디스크인데요. 흔히들 목이 아플 때 이거 디스크 아니야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디스크란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 경추, 뼈와 뼈 사이에 스프링처럼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고 대부분 단백질과 프로테오글라이칸, 콜라겐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이 이 디스크가 수분이 한 88%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70% 이하로 떨어지면 디스크 손상이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디스크라고 하면은 허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목에도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물론 발생할 수 있고요. 목은 허리랑 다르게 주변에 그 근육이나 그 지지 조직이 많이 약하고 운동력이 많기 때문에 목에 어떤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가 발생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안 좋은 자세들, 이런 자세들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세를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미세한 손상이 디스크에 손상이 왔다가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손상이 오게 되면 그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서 같이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분이 빠지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주변에 관절들이 비우가 오고 이러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는 그런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가 목 디스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목 디스크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게 딱 디스크다라는 증상은 없고 대부분 후경부통이나 어깨 쪽 통증이 처음에 많이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이게 편측 한쪽으로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한쪽 팔로 방사되는 통증이나 손목이나 손등의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이게 가운데로 중간으로 튀어나오는 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추의 척수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하지나 상지 쪽에 마비가 온다거나 배변 장애가 온다거나 이런 감각 장애 등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중풍하고 비슷한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들이 많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상들이 많다 보니까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 자가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팔목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 상완신경총 손상 아니면 뇌 중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깨 쪽에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니면 오십견 같은 것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깨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오기 때문에 디스크와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에 잘 때 손이 저려서 깨는 등 그런 증상을 일으키면서 손목을 굽히거나 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로 봐서 감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 디스크가 오면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에 대한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내려가는 길을 좁게 해주는 이학적 검사 등으로 인해서 디스크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나 CT,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 디스크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면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일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비수술적 요법이랑 수술적 요법이 있는데요.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다음에 그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나 아니면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등으로 눌려 있는 신경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치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수술적인 요법은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 경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거의 90% 이상에서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까지 되는 그런 경과가 많이 좋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적절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 보면은 내가 디스크인 것 같긴 한데 이 수술이 두려워서 또 병원을 찾기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디스크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시나요? 대부분이 그 중간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신경학적 증상, 아까 말씀드린 감각장애나 상하지 마비, 배변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중간으로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편축으로 나와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 심하게 눌려있지 않은 경우에 환자분 통증이 주로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분들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전문의를 만나서 빨리 치료하셔서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지 않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은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평소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평소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보통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높은 베개를 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완충 작용을 잘 하지만 이미 손상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계속 디스크 손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세의 유지나 운동 치료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크라는 것은 완치가 가능하고요. 조기에 진단이 되고 적절한 치료가 된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병입니다. 환자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를 만나셔서 편한 생활, 통증 없는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재 교수와 함께 허리 질환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질환과 목 디스크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과 시술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통증을 겪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여러분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과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